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적인 북한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짓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정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북중 정상회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중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일부에 나오셨던 전문가분은 좀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라고 좀 평가하시던데 네. 왕 기자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그런 보여주기 면이 있지만 또 의미가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의 구도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구도가 변경이 되면 내용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을 물꼬를 터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을 시킨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총평을 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남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 언론, 북한 매체들의, 북한 보도 매체들의 그 내용을 내일 아침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 좀 봐야 되고 이제 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이제 보도문, 합의문 아니면은 이제 공동 성명 이런 결과를 담은 문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핵화 협상이 지금까지 굉장히 좀 교착 상태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새로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나중에 보면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의미 부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두 정상의 발언이 일부 소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 정상회담 내용이 이제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제 북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해결하겠다. 이제 미국과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 앞에 말이 좀 있어요. 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유관국이 그렇죠? 이제 유관국이라고 그 문장에서는 표현했어요? 없었고 예. 다른 문장에서 유관국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이 긴장 완화 조치를 했는데 이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불만이 많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물론 이 입장은 지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연말까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한을 연말로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은 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 우려 또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힘 닿는 한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그때 북중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도 유사한 말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힘 닿는 대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죠. 네. 이것은 이제 대북 제재라고 하는 부분을 깨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북 제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힘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한 발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인내심 아니겠습니까? 인내심? 네, 네. 이제 그런 인내심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인내를 갖고 해결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렇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2016년처럼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난해처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저렇게 본다면 대화의 대상에 지금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서 전달 국면 이후에 나온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발언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메시지를 들고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예정인데 그런 그렇죠.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지금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이나 제안 또는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하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네.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폐기하면은 부분적인 민생 분야 부분적인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명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논의해 보자라고 네. 하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다자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결국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자회담이라고 하는 형태가 부활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시 주석이 북한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할 경우 어떤 중국의 좀 적극적인 역할을 담아서 전달할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메신저 역할에 충실할까요? 본인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역할을 크게 하면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의 구도상 네.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라서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그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을 하게 이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같은 그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힘 닿는 한 도와주겠다라는 시 주석의 발언이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도와주겠다는 의미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네.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 보도 매체의 그 보도 내용을 좀 봐야 되고 예. 또 합의문 어떤 형태의 이제 합의 문건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 하루 전에 이제 시 주석 방문 하루 전에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밝힌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또 관광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이 거론을 했고요. 근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무역 문제, 교역 문제, 그다음에 이제 통상 문제, 또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쏙 빠져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대북 제재 틀에 정확하게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나열한 그런 분야에서 중국이 경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시진핑 주석을 수행한 수행자 중에 이제 허리핑 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기 이제 주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1대1로를 담당하는 분이죠. 예. 이제 화면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허리핑 국가발전 네. 계획, 국가발전 개혁, 네. 개혁위원회인데 저 조직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1대1로를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네. 지도자입니다. 그 1대1로 정책에. 그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교통과 연락,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서 좀 개발도상국끼리 서로 잘해보자. 그런 것들이 또 선진국도 같이 좀 끼워서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라서 지금 60개, 70개 되는 나라가 거의 가담이 돼가지고 철도와 항만과 또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하는 네.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북한이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북한도
중국이 철도 연결망, 동아시아 쪽의 철도 연결망에 북한도 가입이 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진전이 됐을 때 철도 연결과 항만 연결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베이징 특파원이 또 전해준 내용을 보면 중국의 언론들이 사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시 주석의 동정을 뭐 저녁이나 다음 날에 보도를 했는데 물론입니다.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뭐 그렇죠. 매시간 탑뉴스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고위층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하던데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좀 중국의 보도의 관행을 보면은 좀 이례적일 정도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또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이제 추정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네. 우울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번 G20, G20 정상회담에서 단판을 보긴 해야 되는데 전망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고 또 홍콩 시위 홍콩 때문에 얘기, 사실은 예.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죠. 이런 우울한 뉴스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 주석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하는 이런 뉴스가 좀 더 나온다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대내용도 있군요. 대내용. 당연히 대외용보다도.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국내가 좀 더 네.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확산하는 그런 걸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한반도 안보 정세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양축이고 남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을 도와가면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양자 삼각회담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자라고 하면서도 지금 지난해 이 협상 구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개입을 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남북 대화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니까 이제 한국 정부 역할이 축소가 되니까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촉진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뭐 북한에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말라고 이미 이제 불만을 드러냈잖아요. 네. 중재자 역할이 지금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찬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역대급 규모와 수준으로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환대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협상은 잘 안 돼서 원하는 대로 안 됐죠. 그러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남쪽 정부하고 사실 굉장히 협조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조하면서 이제 북미 협상에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가 안 좋고 남북 간의 관계가 또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약화된 거예요.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협상력도 약화됐지만 협상을 하는 어떤 역량 전반적으로 약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좋은 성과를 얻어내려면 기획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그 역량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과의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됐다. 네. 그게 가장 큰 어떤 변수라고 보고요. 네. 또 그런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 네. 거기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묘역입니다. 그게.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예, 쉽게 말해서 거기가 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묘역인데 네. 그 묘역에서 환영 행사를 하는 거죠. 네, 아까 환영행사 화면이 지나갔고 지금 이곳이 금수산 태양궁전. 그건 이제 광장이죠. 광장에서 하던 네. 환영행사 장면이었고 또 체조를 관람했던 화면도 있는데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행사였는지. 네, 지금 이 장면이
이건 새로 들어온 화면인가요? 아니요. 그 조선중앙 TV에서 앞서 보도한 내용인데 네,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 저녁에 만찬을 하고 네. 그 다음 일정이 9시 40분부터 능라도에 있는 5일 경기장에서 예. 시진핑 주석을 위한 특별한 대집단 체조를 지금 한 거죠. 이게 이제 관람하는 장면인데 이 능라도 이 5일 경기장은 먼저 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참관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15만 명의 관객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의 경기장입니다. 이게 그 세계 최대라고 기네스북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다음에 큰 경기장은 한 12만 명 정도 수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규모 차이가 크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대집단 체조에 참가하는 인원이 최소 5만 명입니다. 이 5만 명이 참여하는 저 엄청난 대집단 체조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엄청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며칠 만에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집단 체조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대집단 체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불패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시진핑 주석이 원래는 4월 중순쯤에 평양에 오는 것으로 다들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하노이 정상회담이 안 되면서 무산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4월 중순 공연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시진핑 주석에 대한 환대는 역대급이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역대급 이른바 황제 의전 맞습니다. 환영 행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